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폭등의 수준을 지나가지고 너무나 높은 가격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된 배경에는 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규제 지역들을 많이 선정을 하게 됐죠. 그런 규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100군데가 넘는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이제 채택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규제 지역의 제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풍선 효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규제 지역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비규제 지역까지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죠.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또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은 이 시국에 이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규제책들을 계속해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들은, 아파트의 가격들은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야겠다 하는 그런 강한 매수 심리가 발동을 한 거고, 그런 투자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오른 호가, 그리고 금리의 인상,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 지역들이 조정을 받고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거나 미계약 물량들이 발생한 지역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오른 규제 지역들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들 중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많이 감안되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규제 지역의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을 완화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지역들이 많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동산을 더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규제 지역을 완화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되게 됐을 때는 이제 많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 혜택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등기 후에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플러스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배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2주택의 전략을 가져갔을 때 규제 지역의 주택을 하나 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하나 사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규제 지역들 중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런 2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제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의 분들이 그런 주택들을 2주택자의 투자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조건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에서 이제 완화가 되게 된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와 세대원 다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당첨 확률을 또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비규제 지역들,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입지가 좋았던 지역들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서 세대원까지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청약의 조건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매 제한에서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거래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조건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전략을 썼을 때 일정 기간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내가 다채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집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많이 묶이고 대출도 많이 규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만약에 해제하게 된다면
된다면 거래가 아주 많이 활성화되진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자가 2주택의 전략을 취하려고 할 때 이런 비규제 지역들을 잘 선정하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100군데가 넘는 규제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는 그 지역들은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찍어주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들을 예측해가지고도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해제 지역들, 이제 해제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좋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 폭등할 것 같고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거지만은 앞으로 이런 관망세가 일정 시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시장의 경제 상황에 맞게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지역들을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분양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해제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들의 해제가 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제가 되는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그리고 부동산은 심리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계속 규제를 묶었을 때는 이 지역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규제를 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해제를 많이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해제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부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까지 해제가 되게 된다면 그런 해제되는 지역들 중에 입지가 아주 좋은 곳만을 사람들이 선택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미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일정 요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지역들이 풀리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보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합으로 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상황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팽배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의 물량이 많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8월달 이후에 전세가가 많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그 임대가 전세가율을 이제 5% 이내로 계약하는 임대인한테는 이제 세대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이런 전세가 상승을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거래가 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이런 부동산의 시장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들, 디테일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일부 조정을 받고 뭐 폭락까지 하지는 않겠지만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많은 혜택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요들, 그리고 어쩌면은 1주택자 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주택을 갈아탈 수도 있죠. 내가 산 주택에서 평생 동안 이 1주택에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갈아타면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게 됐을 때는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해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 가지고 점프를 할 수 있는, 갈아타기 전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좀 폭 넓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많이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민주당이 저번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된다면 미분양이 많이 났던 지역들부터 순차적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들을 조금씩 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통해 가지고 매물이 풀리게 되고 세제 혜택들을 보게 된다면 실수요할 수 있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런 주택을 살려고 해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풀어지게 되면은 실거주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혜택들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또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심리 자체는 더 얼어붙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더 관망하고 더 기다리고 더 많은 지역이 해제되고 핵심적인 수도권의 물량들마저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런 핵심적인 지역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지역의 해제라든가 그리고 대출 규제의 완화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런 완화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를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를 해보면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은 이러한 기회들,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늘리거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쩌면 빠르게 올 수 있겠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한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데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는 시점, 지금 같은 시점이죠. 이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들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게 된다면 많은 조건들이 완화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이제 배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폭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떨어져서 저가의 이런 폭넓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시점, 그 차이, 그 깊이가 얼마 정도 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가격 조정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가격 조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제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이런 조건들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레버리지를 한 번쯤 지금 체크해 볼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을 보면서 과연 이런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까?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완화책들이 나오니까 하나의 완화책들이 나올 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혜택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 나름대로, 1주택자 분들은 1주택자 나름대로,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혜택들 중에 내가 취할 수 있는 혜택과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막 심했을 때는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부동산을 살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됐던 시점들을 우리가 되돌려서 과거를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을 받을까봐 사지 못하고 부동산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과감하게 무언가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정말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 지역들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이런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완화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일정 기간 내에 완화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풀어주고 대출의 규제까지 완화해 주면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정책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지금 집중하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